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18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말썽이 되는 발언을 자주 합니다. 또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체 제재도 하지 않고 문책도 하지 않고 그것은 그 사람 개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덮어줍니다. 오늘 또 미국 시사주간지 애틀란틱이라는 이 잡지입니다만, 잡지 인터뷰 기사가 보도가 되었는데,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없애야 한다, 다자 안보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한미동맹 없애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한 것은 이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다자 안보 협력 체제로 전환해 나가길 희망한다. 한국은 고래싸움에 끼인 새우 모습이다. 동맹관계에서 벗어나야 지정학적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다 말장난입니다. 동맹관계에서 벗어나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 대륙 3대 독재 체제로 휩쓸려 들어가 버리죠. 그 이유는 한미동맹이 없어지는 데다가 핵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먹을 것 많은, 뜯어 먹을 것 많은 살찐 돼지 정도 처우를 받게 되어 있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있었던 수많은 전쟁과 가장 최근의 1938년 뮌헨 회담에서 잘 살던 체코슬로바키아가 주변 3개국의 합의에 의해서 히틀러한테 제물로 바쳐진 것이 제일 좋은 예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덕분에 지난 약 70년 동안 이런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정인 특보는 동맹관계는 국제관계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학자의 아주 고담 줄론이지만은 헛소리죠, 헛소리. 현실을 모르는 이 학자의 맹점이 이런 겁니다. 이상한 논리를 머리에 하나 갖다 대놓고 공상을 하는데 그걸 계속 독선적으로 맞다고 믿습니다. 그래 되면 독선이죠. 현실에 갖다 대면은 얼마나 허황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동맹관계는 국제관계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는데, 그럼 유럽에서는 나토라는 동맹이 왜 있습니까? 유럽에서 나토가 없었더라면은 냉전 때 소련에 먹혔지 않습니까? 나토. 한미일 동맹이 있어서므로 한국, 그리고 문정인 씨를 포함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동맹관계는 국제관계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작은 신라가 상부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당나라와 동맹했기 때문이고,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것은 당나라와 손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란 이 기초적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권력이 자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가도 이건 너무 많이 나갑니다. 문제는 이를 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법무관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쓴 글, 자기가 운영하는 프리코리아에서 장문의 글을 썼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문정인 관계를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 글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게 낫다라는 아주 자극적인 내용의 글입니다.
한국 사람들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자주국방 의지가 사라져가지고 사수한테 목숨 거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 정신 차리게 하려면은 주한미군 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턴이란 분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반도에 대해서 매우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글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평양의 전략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평양은 서울을 압박하여 회유하고 굴종하게 만들려고 한다. 남한의 자위 의지를 약화시키고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을 통제하며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남한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며 종국적으로는 전쟁이나 점령이나 문화적 오염 없이 남한의 자원을 약탈하려 한다.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평양의 이러한 희망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즉 서울의 정부가 평양과 협력하여 또는 결탁하여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콜래보레이션이란 말을 썼습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수호보다는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를 우선시키면서 평양에 굴종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으로 확산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북한의 대남 전략인 인종주의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평양에 굴종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정부가 미국을 향하여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고 믿지만 그가 서둘러 그렇게 하면은 정치적 반발을 불러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지금으로서는 문정인을 이용하여, 여기 문정인 나옵니다. 문정인을 이용하여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게 해놓고는 자신은 이를 부인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미군 주둔 부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둘째는 평양에다가 우리가 만약 정치적 안전판만 마련되면은 미군을 밀어내어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중도 보수층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정인 씨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런 발언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는데 이게 다 이중 플레이라는 겁니다. 이중 플레이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는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에 노력한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 중도층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진심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에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이런 이중선 전술을 쓰는데 이게 먹혀들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층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한미동맹은 훼손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믿고 싶어 하니까 믿는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워싱턴에는 문정인이 사적 견해를 밝힌 것뿐이라고 안심시키면서 평양에는 그 반대되는 신호를 보낸다.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관계되는 이 안보 문제에서 이중 플레이를 하면 이게 계속 먹혀들까요? 조슈아 스탠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술은 그의 반미적 지지 세력에 대하여는 미국을 몰아낸 연방제가 눈앞에 왔다는 점을 믿게 만들고 중도 보수층에는 미국이 영원히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고 안심하게 만든다.
이중 플레이라는 겁니다. 중도 보수층은 미국이 제공하는 따뜻한 안보 담요로 몸을 감싼 뒤에 잠자리에 들 것이지만은 문재인은 그의 반대자를 침묵시키는 검열 행위를 점진적으로 내밀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한국인들은 결국 문재인에게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주게 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잘못 명명된 민주투사가 아닌데 민주투사로 이름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임종석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주어 헌법을 고치고 내가 가정하고 있는 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전쟁은 우리가 눈치채기 전에 이미 지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이중 전술을 쓰다가 결국은 한미동맹 해체로 간 다음에 북한과 손잡고 연방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 야전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북한이 주도권을 잡는 거죠. 북한이 한다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스탠턴 씨가 이야기했던 이런 상황. 평양은 서울을 압박하고 회유하여 굴종하게 만들고 남한의 자위의지를 약화시키고 그리하여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을 통제하면서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남한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며 직접 남한을 점령할 필요 없이 전쟁도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문화적 오염을 받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남한의 자원을 약탈하려고 한다. 남한의 자원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쌓아 올린 이 거대한 경제적 부죠. 즉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재산이죠. 그것을 약탈하려고 한다. 거기에 남북한이 공조하고 있다. 북한 핵,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이루어지죠. 북한의 핵 보유국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한미동맹을 해체한다. 그런 다음에는 바로 연방제로 들어가 가지고 김정은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민족을 종살이 시키려고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면 뭐 연방제, 민족화해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은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집단과 핵무기를 갖지 않는 그러나 돈이 많은 한국이 연방제를 해가지고 같이 살자고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 집안은 핵무기를 가진 힘센 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돈이 많은 대한민국은 종속돼 가지고 뜯어먹히게 된다.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 수호, 국민의 자유 수호를 명령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미동맹 해체 연방제 통일로 가서 자유를 말살하는데 공조한다. 이른바 민족 공조죠. 공조한다라고 한다면은 헌법을 모조리 위반한 것이고 취임 선서를 위반하는 것이니까 그때부터는 국민들이 나서서 직접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벼랑에 서야 한다. 계속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한국의 보수층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까 한국인들은 벼랑에 서야 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미국이 먼저 주한미군을 빼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나서서 이스라엘처럼 거듭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안 되면은 캄보디아 꼴이 될 것이다. 캄보디아 킬링필드, 캄보디아 꼴이 될 것이다.
이 스탠턴이라는 분은 지금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국의 애국 세력 말살, 숙청이란 말을 그거는 진짜라고 알아들어야 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문정인의 이중 플레이에 잘 대처하라 하는 충고입니다. 감사합니다.